지금으로부터 8년 전, 강원도 원주에서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 친구 중관이, 그 녀석과의 마지막 우정을 짧게 써보려 합니다. 제 친구 중관이는 연극 배우였습니다. 비록 원주 소극단의 배우이긴 했지만 녀석은 항상 자신이 하는 일을 즐길 줄 알았고 또 배우로서의 꿈도 가지고 있었던 녀석이었죠. 그렇게 단역만 맡아 하기를 1년 만에 녀석은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연극을 하게 되었다고 무척이나 들떠 있었습니다. 마당새라는 제목의 그 연극에서 주인공인 마당새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친구들 모두에게 거나하게 술을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녀석의 연극이 시작하기 바로 전, 저는 일 때문에 잠시 서울에 올라와야만 했었습니다. 녀석의 공연 일정은 10일, 제 일정은 7일. 적어도 마지막 공연은 관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일이 약간의 사고가 생겨 그 처리를 하기 위해 전 5일을 더 서울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결국 녀석의 연극은 보지 못하게 되었고 5일 후 원주에 내려가면서 녀석을 만나면 사과주라도 한 잔 사야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로 출발하기 전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었지만 어쩐 일인지 아무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집에 없거나 핸드폰의 전원이 꺼져 있었죠. 결국 전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원주로 출발을 했고 원주에 도착한 시각,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새벽 3시 15분. 전 혹시 이 녀석들이 북물시장이라는 먹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곳으로 향한 뒤 단골집에 들러봤지만 며칠 전부터 보지 못했다는 주인 아주머니의 말만 들을 뿐이었습니다. 전 점점 뭔가 좀 찝찝한 기분이 들었지만 날이 밝은 뒤 만나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터벅터벅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주천의 뚝방길을 혼자서 걸어 집으로 가는데 문득 원주천 건너편 뚝방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3명. 그 중엔 제가 잘 아는 녀석의 얼굴도 보이더군요. 그 녀석은 중관이었습니다. 전 건너편 뚝방길을 향해 중관이를 불렀고 중관이도 제 목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돌려 제가 있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원주천 다리를 건너 중관이에게 가보니 중관이는 연극단 선배들 2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야, 오늘 어떻게 된 거야? 친구 녀석들 모두 연락도 안 되고. 중관이는 말을 거는 저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야, 그렇게 보지 마라. 미안해. 네 연극 마지막 공연 보려고 했었는데 서울에서 일이 좀 성가시게 되어서 며칠 늦었어. 야,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중관이는 그저 말없이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야, 미안하다니까. 뭔 말이 없냐? 나 술 한잔 사주라. 중관이는 그 말만 하고는 또 저를 그저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한 건 중관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옆에 선배들 역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알았어. 내가 벌주 산다. 됐지? 전 중관이와 연극단 선배 2명과 함께 학교 선배가 차리고 있는 편의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맥주와 패스포더 한 병을 시키고는 넷이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중간이의 연극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연극 도중에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제 생각이었을까요? 눈앞의 중간이는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에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었지만 자신의 일은 항상 잘 처리하며 생활을 해왔던 친구였기에 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중간이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새벽 5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술도 좀 취해오고 피곤하기도 해서 그만 일어나자고 말을 했었고 모두 일어나 계산을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찬 공기를 마시며 쥐깨를 조금 사겨보려는 제게 중간이는 할 수 없는 말을 하고는 선배들과 같이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술 고맙다.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 무슨 부탁? 우리 어머니 어머님?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 그래서 가끔이라도 너나 친구들이 어머니를 좀 보살펴줬으면. 왜? 너 어디 가냐? 좀. 그래? 알았어. 걱정 마. 너 없는 동안 나랑 친구들이 어머님 잘 챙겨 드릴 테니까. 전 그때 녀석이 어디 여행이라도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때 그 녀석의 웃음이 왜 그렇게 슬퍼 보였는지 전 다음날이 되어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숙취와 피로로 깊이 잠들었던 저는 요란한 전화벨 소리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지금 어디야? 익숙한 목소리, 친구 대성이었습니다. 어디긴 집이지. 새벽에 도착했어. 새벽에? 야, 그나저나 너네들 어떻게 된 거야? 연락도 안 되고 단골집에도 없고. 새벽에 도착해서 쓸쓸하게 집으로 오다가 그나마 중간이 만나서 술 한잔한 게 위안이 좀 된다. 야, 니네들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자식들아. 친구가 서울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더니 아무도 마중도 안 나오고 말이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누굴 만나서 뭘 해? 그때 대성이의 목소리는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누구긴 중간이 만났다니까. 너 미쳤냐? 뭐? 네가 중간이를 어떻게 만나? 어제 원주천 뚝방에서 만났어. 왜 그래? 야, 이 미친놈아. 그게 말이 되냐고. 대성이는 쥐게 갑자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숙취 때문에 머리가 욱신거리던 전 그 소리에 화가 나버렸죠. 소리 지르지 마. 머리 아프니까. 왜 소리를 지르고 지랄인데? 너 내가 그렇게 문자 보냈는데 못 봤어? 문자? 그래. 중간이 중간이 뭐? 왜? 뭔 일 있냐? 대성의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저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믿기지도 않았고. 중간이 3일 전 새벽에 죽었단 말이야. 뭐? 중간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지금 친구들 모두 영안실에 마련된 빈소에 있단 말이야. 농담이지? 정말이야. 말도 안 돼. 새벽에 나랑 중간이랑 연극단 선배 2명하고 혁주 형 가게에서 술 마셨단 말이야. 몰라.
아무튼 지금 기독교 병원 영안실로 와라. 302호 빈소니까. 전 한동안 멍하게 앉아있다 옷을 챙겨 입고 병원 영안실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302호 빈소에 들어서는 순간 전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곳엔 분명 중간이의 영정사진이 걸린 빈소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전 힘없이 빈소 앞에 앉아 계신 중간이의 어머님께 예를 차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고서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3일 전 새벽, 그러니까 연극 공연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종파티를 열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술이 취한 상태로 선배가 운전하는 프라이드 자동차에 선배 친구와 함께 중간이가 탔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이를 집에 데려다 주려고 새벽길을 운전하던 선배의 차는 군인극장이라 불리는 곳 앞에 사거리를 지날 때 우측 도로에서 과속으로 튀어나온 갤로퍼 승용차가 프라이드 옆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세 사람 모두 차가 뒤집히며 그 자리에서 직사했다고 하더군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함께 술을 마신 중간이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니. 전 바로 빈소를 나와 혁주영의 가게로 갔습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였죠. 혁주영의 말론 제가 새벽에 혼자 와서 맥주와 양주를 가져가더니 뚜껑만 따놓고 제가 맥주는 그대로 두고 양주만 마시고 갔다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 그때서야 중간이가 제가 했던 말들이 무슨 뜻에서 한 말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이를 만난 저는 지금도 그때의 일은 꿈이 아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중간이가 저에게 술을 사달라고 했던 것은 가장 친한 친구들 중 하나인 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서였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친구들과 함께 중간이의 묘를 찾을 때면 그때의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리고 중간이와의 약속 때문은 아니지만 지금도 매년 저희들은 아무리 바빠도 중간이의 어머님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